지난주에 올린 물가 영상 10초 요약, 경제학 교수님을 만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올해 안에는 물가라든가 이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기조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물가가 저는 좀 팍팍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사실은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걸 훨씬 더 걱정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많은 분들이 아니 물가 떨어지면 실질적인 월급이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 부르거든요. 근데 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물가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이제 공고하게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소비할 거를 자꾸 뒤로 미루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 와이셔츠를 하나 사려고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번 달에 사는 것보다 다음 달에 사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고 6개월 뒤면 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제가 소비를 어떻게 할까요? 좀 참겠죠. 개인 입장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런 개인들이 전부 합쳐서 특정 회사의 물건들을 이제 안 사기 시작했다. 그럼 회사는 이제 이거 당분간 물건 안 팔리겠는데 조업 중단하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은 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 발주를 안 하고요. 또 이 물건을 지금 생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용도 줄이겠죠. 그러면 나는 어떤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지금 소비할 걸 나중에 소비해야지 생각했던 것이 실제 어떻게 된다?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물가 상승이라는 건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 우려돼서 선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활동을 줄이고 있고요. 또 많은 소비자들 역시도 각종 공공요금도 오르고 실질적으로 가게 장사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비 지출을 줄이게 되면서 이 실질적인 이런 소비 지출이 줄어가는 모습들을 목격했던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그래서 지금 경제가 좀 침체 국면에 있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 안 뽑는 거죠. 그럼 말씀하신 순서대로면 지금은 당장 물가가 엄청 높지만 점점 규모를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빠르게 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실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일본의 사례인데요. 일본이 흔히 잃어버린 20년, 30년이라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일본에서도 우리 지난 한 5년 기간과 유사하게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주가도 정말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치가 더 커지다 보니 또는 주식도 많이 오르다 보니 그거를 바탕으로 신용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투자를 하거나 또 다른 재테크를 적극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계부채 부담도 상당히 늘어났고 기업들의 부채도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는 야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신규 대출을 잠정 거의 중단하다시피 했어요. 경기 위축 침체 이런 걸로 유발됐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앞으로 사람들은 더 소비 안 할 것 같아. 그러면 물건 더 싸질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런 경기 침체가 결국 디플레이션까지 이어졌던 사례가 있긴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지난 잃어버린 20년, 3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드디어 한국과 일본의 역전 현상까지도 지금 보게 된 거잖아요. 일본은 성장도 못하고 발달도 못하고 실질 국민소득도 정체 상태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또 물가 올랐네 하는 푸념은 있지만 그 푸념 때문에 계속 경제가 성장한 건 있거든요. 그렇게 우려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으세요. 저도 일부분은 그런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일본이 그런 경로를 걸었다는 걸 우리가 미리 봤잖아요. 그리고 이 저출산, 고령화 등등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일본을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바로 그 경험을 우리가 간접 경험을 했던 것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좀 많이 바꾸고 개선시킬 수 있는 우리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일본을 그대로 쫓아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진 않습니다. 뭔가 좀 희망적인 얘기가 듣고 싶어요. 그냥 평범한 소비자이자 평범한 근로자인 제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종잣돈이라는 게 꼭 있어야 돼요. 그 종잣돈 없이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할 경우엔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왜냐하면 급한 마음에 빨리 성과를 내고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그 강박 때문에 잘못된 판단에 다다르기가 쉽고요. 그래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게 내 시드머니를 만드는 작업이 꼭 필요해요. 그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저도 사회상향 초창기 때는 지금보다 형편없는 월급을 받았겠죠. 이걸 가지고 내가 모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어요. 조금 부유한 형한테 저녁 얻어먹기, 예. 그리고 형들한테 귀여운 척해서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얻어먹기부터 해서 하여튼 노하우를 발현해서 조금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씩 눈사람 굴리듯 하는 걸 꼭 하셔야지 투자해서 그 과정을 건너뛰고 부자가 된 사례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한 차례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빚을 내지 않고 내 종잣돈이 있을 때 그럼 종잣돈 좀 생겼다. 종잣돈으로 투자할 때 그 다음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종잣돈 전액을 넣으면 잘못된다는 거죠. 반이나 3분의 1을 현금으로 놔두셔야 돼요. 왜? 저 같은 사람도 2022년에 전쟁 날지 몰랐어요. 맨날 이런 것만 들여다보고 경제 공부만 하루 종일 하는 사람인데도 그런 것들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경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떼돈 벌 수 있다라고 하면 노벨상 수상자들은 다 재벌됐을 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쨌건 아껴라인 거잖아요. 네. 뭐 저는 사실 제가 오늘 듣고 싶었던 거는 종목 추천? 아니 이런 상황에서 무지출 챌린지 맨날 해야 되고 짠테크 맨날 해야 되고 이런 걸까요? 근데 이제 무지출 챌린지라는 표현보다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외로 내 일상의 면면을 보거나 살펴보면 우리 모두 일정 부분 사치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도 그렇지만 국가 전체도 도시 전체도 과지출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서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밤이 이쁜 도시 중에 하나예요. 왜? 아파트와 건물 외벽에 미관등이라고 해서 건물에 빛을 쫙 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엄청난 사치죠. 그리고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도 진짜 안전 때문에 킨 거 말고 분위기 등이라는 게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여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효과 볼 수 있어요. 항상 이런 위기가 도래하고 나면 이 위기를 잘 극복했던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굉장히 따뜻한 봄이에요. 아마 요 경제적 위축기가 지나고 나선 큰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